센 C단계 648번 이차함수 단원입니다. 자, 648번 볼게요.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는데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기억.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x축하고 만나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인데 여기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x축하고 만나는 교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인데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는 얘의 근의 개수랑 관련있으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네요.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얘가 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이차함수가 x축과 안 만난다. 기억 맞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fx-n fx 빼기 n을 한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방금 푼 거 가지고 또 판별식을 써서 풀 수도 있지만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로 풀어보기 위해서. 자, 니은 저 fx에 한번 꼭지점을 찾아보면 x-2분의 5의 제곱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는데 묶어주면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면 자, 그래서 요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x가 2분의 5일 때 4분의 3 2분의 5일 때 4분의 3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폼순이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 이차함수가. 자, 그랬을 때 이 빼기 n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온다는 거. 자연수 n이기 때문에 n은 1, 2, 3, 4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가 한 칸 내려오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거든요. 4분의 3이었던 게. 그쵸? 두 칸 내려오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꼭지점이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겠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두 점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요 그래프가 계속 n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그쵸? 네. n이 자연수니까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니은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 한번 보죠. fx 빼기 k 이제 실수죠. k는 얘가 x축하고 두 점 알파랑 베타에서 알파 콤마랑 베타 콤마형에서 만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는데 자, 우리 fx 빼기 k 한번 해보면요. 디귿 자, fx 빼기 k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마이너스 k 그렇죠?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고 싶으면 얘가 얼마다 0이다 놓고 y가 0일 때가 여기 0이다 놓고 우리가 요거의 근을 찾으면 바로 만나는 점 x좌표죠. 그러면 요거의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지금 저 문제상에서는. 그렇죠? 만나는 점 x좌표가 이거니까. 근데 둘이 더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생각하면 5죠?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요 k는 사실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둘의 더한 값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로 일정하다. 두 군의 합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거죠, k라는 게.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649번입니다. 저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 y는 0 집어넣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때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0이다 했을 때 여기서의 판별식을 구하면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b가 짝수니까 b가 요거죠? 짝수 판별식 쓰면 a제곱 빼기 1 곱하기 저 뒤에 있는 거 통째로 다 이렇게 되죠. 요게 0이면 된다 이거예요. 판별식이 0이면 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죠.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b 요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a항 먼저 a제곱 자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b항 전개하면요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0 요게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만족하는 A, B를 찾고 싶으면 2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A, B가 실수라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좀 풀어보면 돼요. 자, A제곱 플러스 2A니까 여기는 숫자 1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을 더해주고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6B니까 숫자가 9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1을 더했고 9를 더했죠. 그러면은 10을 더해준 거니까 10을 빼줘야 되죠. 근데 여기 10이 있었으니까 10을 빼주면 이제 0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 10을 이제 1하고 9로 나눠줬다 생각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써주면 앞에 있는 건 a 플러스 1의 제곱인 거고 뒤에 있는 건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실수기 때문에 허수 아니죠. 실수기 때문에 요거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거 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의 규칙이죠. 자, 그랬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했을 때 0이라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게 0이라면 a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이게 0이라면 b는 3. 그래서 a, b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둘이 더하라 그랬네요. 둘이 더하면 5번. 네, 2가 답이겠죠? 네, 65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 y축을 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제 y축 위에 있는 거죠. 이거. 여기. 자, 이런 2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 g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교점에 x좌표가 각각 a-4, a 플러스 3이다. 위치를 줬죠. 그때 fx의 절대값과 gx의 절대값이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일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걸 풀어야 되겠네요. 절대값 fx와 절대값 gx가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a랑 b랑 둘 다 양수로 바꿨을 때 같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은 a랑 b랑 원래 같거나 숫자 자체가 같거나 아니면 부호 차이만 난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양수로 바꿨을 때, 부호를 양수로 바꿨을 때 둘 다 같은 숫자라는 건 일단 크기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같거나 크기가 같아서 아니면 부호만 다르거나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도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fx와 gx가 같거나, 그쵸? 이렇게 되거나 또는 fx랑 마이너스 gx가 같다. 이렇게 이제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fx랑 gx가 같다라고 풀었을 때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풀었잖아요. y는 fx 그리고 y는 gx 두 개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게 바로 fx와 gx가 같다라고 놓고 푸는 방정식의 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1번에서 말하는 1번이란다. 요 첫 번째 경우에서 말하는 거는 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fx랑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x좌표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x들은 뭐예요? 근이 a-4 또는 x는 a 플러스 3이 여기서 나오는 근이다 이거. fx랑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근은 뭐냐 이거죠. fx는 그대로예요. 근데 마이너스 gx를 구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gx. 자, 1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gx.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 gx 있죠. 요 gx를 x축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들을 찾아야 돼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요 방정식의 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란 말이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gx 그림이 저기 있잖아요. 저거를 y축 대칭한 거. 뭐 x축 대칭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x축 대칭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a-4면 여기도 값이 y 값이 같겠죠. 여기가 y 값이 같거든요. 그럼 이 좌표는 도대체 뭐냐 이럴 수 있는데, 자, 여기가 a-4인데 여기는 음수죠. 여기는 그거랑 똑같아야 되는데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건. 그래서 얘의 부호는 플러스로 해서 하면 요거랑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4. 요게 바로 이거의 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여기는 여러분이 2라고 쓸 거잖아요. 그쵸?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가 a-4면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요 점도 마찬가지예요. 요 점은 얘랑 y가 똑같거든요. 그쵸? 대칭이니까. 자, 근데 여기가 a 플러스 3이에요. 오른쪽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가 바로 요 fx랑 마이너스 g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다.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두 개,
이쪽에서 2개,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이. 자, 그랬을 때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 모든 실근 4개인데 그걸 제곱을 하라네요. 자, 앞에 요거 4개 다 제곱해 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요거 제곱하면 a제곱, 제곱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합시다.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걸 먼저 쓸게요. 제곱한 게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얘 제곱한 것도 저거예요. 그럼 이거 2배. 자, 그리고 요거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고요. 요거 제곱도 저거랑 똑같죠? 요거 2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4a 제곱 전개하면요, 여기 마이너스 16a, 여기 12a니까 마이너스 4a.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맞나요? 제곱의 합. 그쵸? 제곱해서 더하라는 거니까 요거 맞겠네요. 그 다음에 2부 전개해서 더하면은 32 더하기 18이네요. 32 더하기 18 하면 50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모든 실수 a의 곱. 여기서 a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2차항과 상수항 계수만 보면 되죠. 곱은 4분의 50.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얘 전개하면 a의 곱이 나오겠죠. 아이고 미안해요. 이게 더한 게 0이 아니라 더한 게 60이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죠. 그러면 10 넘어오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a들을 모두 곱하라 그랬죠. 그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요게 이제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651번 봅시다. 자, 두 2차 함수 fx, gx가 있고요. hx는 이제 1차 함수예요. 그런데 fx랑 gx가 접하는 점의 x좌표는 알파라고 하고요. gx랑 hx가 만나는 이것도 접한대요. 접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가나를 모두 만족할 때 fx와 gx 이제 2차랑 2차가 만나는 점 중에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좌표를 t라고 할 때 알파분의 t. 자, 우리 fx랑 첫 번째에서 문제에서 말한 fx와 hx가 그래프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그랬으면 fx랑 hx가 같다라고 풀었을 때 이렇게 풀 때는 우리가 hx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넘겼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죠. 얘가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이고 그 점에서 x좌표가 알파면 우리가 식을 x-알파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개수를 모르니까 k 이렇게 그렇죠. 이걸 풀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알파에서 중근을 갖는다. 즉 저 두 함수는 x가 알파인 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fx 요 k는 최고창의 개수니까 최고창을 보면 fx에서 나오죠. 최고창은 2차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k는 요때 1인 거예요. 그래서 fx 빼기 hx가 x-알파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거 하면 되겠죠. gx와 hx가 만난 점의 x좌표를 베타. 자, 그러면 이번엔 요렇게 구할 거잖아요. gx랑 hx 둘이 같다라고 놓는다라는 거죠. 왼쪽으로 넘어가면 gx 빼기 hx는 0이라는 요런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고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베타로 접한다라는 거는 베타라는 중근이 나오게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와요. 물론 앞에 개수는 뭔지 몰라요. 써줘야 되죠. 근데 gx는 최고창이 4예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gx의 최고창의 개수를 따라가니까 4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자, 그럴 때 알파와 베타는 1대 2다 있죠.
요걸 먼저 써도 되고요. 나중에 써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먼저 봅시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만나는 점. 이제는 마지막으로 fx랑 gx가 만나는 점을 구하라거든요. fx랑 gx가 만나는 점은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fx랑 gx가 같다라고 놓을 거죠. 그러면 gx를 넘어와서 fx 빼기 gx는 0. 이런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만들 수 있는 힌트는 뭐냐? 자, 1번에서 fx 빼기 hx를 알고요. 2번에서 gx 빼기 hx를 알아요. 그러면 두 식을 잘 연립하면 저걸 얻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에서 2번을 빼면 되겠죠. 요거에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hx는 둘 다 사라지고 fx 빼기 gx겠죠. 그래서 두 식을 빼면 위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고요. 거기서 4에 x 마이너스 베타를 빼자. 베타 제곱을 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기서 말하는 2차 방정식은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비례식 준 걸 사용을 하죠. 알파 대 베타가 1대2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2알파가 베타다랑 똑같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면, 자, 그래서 선생님은 베타 대신에 알파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은 0. 요런 방정식이 되고요. 요걸 풀었을 때 나오는 점이 바로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해서 풀어보면요. 선생님이 계산을 해왔는데 이런 계산은 선생님이 할게요. 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4 알파 x 전개하면 돼요. 쭉 전개하면 마이너스 15 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서요. 요걸 마이너스 다 곱하면서 인수분해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3알파 그리고 3x 마이너스 5알파는 0 이렇게 나와요. 해보면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x는 3알파가 나오고요. 또는 x는 3분의 5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좌표를 찾으라 그랬는데 베타는 2알파거든요. 그래서 알파랑 2알파 사이에 있는 좌표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요거죠. 요거 3분의 5알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는 3분의 5알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요거랑 요거 중에. 그쵸? t는 3분의 5알파. 그럼 알파분의 t는 알파분의 3분의 5알파죠? 요거 번분수 계산하면 3분의 5죠? 이렇게 약분하면. 그래서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65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축하고 두 점 1,0, 4,0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 직선이 1사분면에서 접한다.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겠죠. 접한다는 건. y는 4분의 1 x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fx의 정체를 우리가 좀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fx라는 식은 1하고 4에서 x축하고 만나니까 그런 2차 함수는 x-1, x-4의 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x절편 1하고 4인 거.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a라고 할까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a.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놓고 풀죠. 자, 근데 요 2차 함수랑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 1차 함수랑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둘이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둘이 같다라고 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요.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을 풀 때 만나는 점이 하나다라는 거죠. 접한다는 거.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을 전개한 다음에 2분의 1 x가 왼쪽으로 오면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빼기 5 플러스 5a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4a는 0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이 계산을 직접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면요. 판별식은 요거의 제곱 하면요. 25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분의 1 빼기 ac 하면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래서 4ac 하면 16a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판별식 결과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걸 풀어보면 9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분의 1이 0 이렇게 나와요.
저 4분의 1 있으면 인수분해하기 어려우니까 4를 다 곱해버리면 36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18a 2a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8a 플러스 1과 2a 플러스 1이 그 인수분해 돼서 a의 후보는 이제 마이너스 18분의 1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랬을 때 a가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8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각각 a에 대입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이제 중근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나는 점의 x좌표. 근데 요걸 풀면은 x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a에 마이너스 18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x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a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x를 구하면 중근을 구하면 x가 2가 나와요. 중근 나오게 하는 a를 구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중근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는 점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수죠. 여기 2인 거예요. 여기가 요거예요. 요건 잘못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18분의 1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식을 이제 찾았어요. 선생님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거였죠? 자, 요 그래프와 4분의 1 x가 만나는 이제 알파 베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얘랑 4분의 1 x가 같다. 요렇게 놓고 풀죠, 이번엔. 자, 다 전개해보면요. 요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고요. 1차항은 2분의 5x거든요. 근데 4분의 1이 넘어오잖아요. 천천히 써볼까요? 2분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4분의 1 x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 x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3 4분의 2를 빼야 돼. 아니 4분의 1을 빼면 2분의 9겠네요. 그쵸? 얘가 4분의 10이니까 2분의 9란다. 4분의 9겠네요. 4분의 9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바로 뭐예요?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거든요. 만나는 점의 x좌표. 근데 둘이 더한 거 구하래죠. 지금 둘이 더한 거. 그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요. 번분수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이렇게 갖고 나면 2분의 9죠. 네, 그래서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653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7이고 높이가 4분의 49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얘가 지면하고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A에서 16m 높이의 조명이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그림자 끝을 C라고 하면 AC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포물선 모양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2차 함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2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AC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자, 요 2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좌표 평면에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 A라는 점 있죠. 이걸 원점으로 두기 위해서 요걸 X축, 요걸 Y축으로 우리는 설정을 합시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저 2차 함수식을 좀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0,0 하고 7,0을 지나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0하고 7이면 요 2차 함수를 fx라고 쓸게요. 저 조형물 저거에 fx라고 하면 저 식을 자 0에서 만나고 7에서 만나죠. x축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뭐 k, a라고 할까요? k 말고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요거. 그쵸? 얘는 이게 7이니까 여기는 가운데 점이면 2분의 7이죠. 꼭지점이니까 사실 여기가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2분의 7, 4분의 49를 지난다.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걸 넣어서 풀 수 있겠죠. 풀어서 A를 구하면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fx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이제. 마이너스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fx의 정체를 구하면 이제 요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fx랑 직선함수가 만나는 걸 할 거예요. 접하는 거. 요 직선이 접하고 있죠. 요 직선. 그럼 이 직선식은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울기는 몰라요. 하지만 요 점. 이건 y축으로 16만큼 올라오니까 이건 0,16이죠.
0,16을 지난다는 걸 알아요. 직선이. 자, 그러면 우리 저 직선은 y는 기울기는 뭔지 모르니까 mx 이렇게 쓰는데 y절편 16이니까 이런 직선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요 2차 함수랑 요 2차 함수랑 요거랑 합시다.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랑 접하고 있어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여야 되죠? 한 개여야 되죠. 그래서 만나는 점이 한 개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같다라고 놓는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는 mx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 다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x제곱 그리고 m-7의 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근이 하나여야 되죠? 만나는 점이 하나.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요. 여기서 m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사실 x제곱이고 여기가 1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어야 되죠? 그래서 m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판별식 쓰면.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요 직선식을 알려준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요 직선식이. 자, 그러면은 C점의 좌표만 찾으면 사실 AC 길이는 A는 원점이기 때문에 C점의 X좌표가 바로 요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C점은 X절편이죠. 이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 X축하고 만나는 점 뭐예요? 16,0이죠. C가? 얘가 16,0이거든요. 여긴 0,0이고. 그럼 요 사이의 길이는 16. 단위는 미터라고 해야 되겠죠? 654번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위에 세 점이 있는데 A랑 B는 이제 정해진 점이에요. 1,0, 4,3 정해진 점이고 C라는 게 이제 어떤 점을 하나 잡는 거죠. 2차 함수 위에서. 그래서 A, B, C를 만들 수 있겠죠. 삼각형을 그림처럼.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C점의 좌표 X좌표분의 Y좌표 A분의 B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저 넓이가 최대이려면 어때야 되냐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고 보면요, 항상 중요한 게 정해진 게 뭐고 움직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A랑 B는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정이에요. 고정. 요건 고정이고 이제 C가 여기 있냐 아니면 C가 여기 있냐. C가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C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그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얘가 고정돼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넓이가 가장 크려면 이걸 밑변으로 보면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보면 높이는 요 C라는 점, 요 점에서 이제 이 밑변에다 수선의 반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C를 여기로 잡으면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예요. C를 여기로 잡으면 이게 높이가 되고. 그럼 밑변의 길이는 이미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가장 커야지 넓이가 최대겠죠. 그러려면 C라는 점은 이제 요 A, B 선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C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A, B를 지나는 선분, 뭐 직선이라고 합시다. 저 현장에서 A, B를 지나는 직선이 여기 있다고 치면, 자, 이 직선을요 평행하게 이렇게 쭉 이동을 시켰을 때 이 이참수랑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 있죠. 즉 접하는 순간 이렇게 한 점으로 만나는 접하는 순간 그 점이 바로 이 직선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에요. 이 이참수 위에서. 그래서 이 직선하고 평행하게 쭉 올라갔을 때 이참수랑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은 이 선분,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으면서 이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이 바로 요거의 정체거든요.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요 두 점이 1,0이고 4,3이면은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면 4 빼기 1분의 x 증가량분의 3 빼기 0 y 증가량. 그래서 요건 3분의 3이니까 1이에요, 기울기가. 그렇죠?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요 직선도 기울기가 얼마나 위에 것도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뭐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y절편은 선생님도 몰라요. 하지만 기울기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2차 함수 요거랑 접해야 되잖아요. 접한다 그러면 우리 같다라고 놓죠. 같다라고 놓고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되죠. 자, 이렇게 둘이 같다. 자, 왼쪽에 있는 거 다 오른쪽으로 싹 다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고 이게 만나는 점이 하나인 순간을 알고 싶죠. 판별식 0이다 쓰면 25 마이너스 4ac 하면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를 구하면요 4분의 5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요 직선이 Y는 X 플러스 4분의 5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만나는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고 싶죠. 그래서 K의 4분의 5를 집어넣어서 직접 이 방정식의 근을 찾아야 돼요. 이제 K가 4분의 5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다 K의 4분의 5를 집어넣어서 직접 X를 찾으면 당연히 근이 하나일 거예요. 중근. 그렇게 나오도록 만든 거죠, 우리가. 자, K의 4분의 5를 집어넣으면요. 5랑 4분의 5 더하면 4분의 25. 이렇게 돼서 요거는 0 풀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점에 C점에서의 X좌표는 2분의 5인 거예요. A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고요. B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저 이차함수나 직선을 대입하면 되죠. 직선이 X 플러스 4분의 5잖아요. K가 4분의 5니까. 여기다가 A의 2분의 5일 때 Y 값이 이제 B니까 2분의 5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나오냐면요. 2분의 더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1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A분의 B 구하라 그랬으면 2분의 5분의 4분의 15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 이렇게 약분하면 3 해서 2분의 3. 이게 바로 65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65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1-x와 f1 플러스 x가 같다. 자, 요게 뭔 뜻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좀 어려운 수식이 나왔을 때는요, x에 적당한 미지수에 적당한 변수에 적당한 뭔가를 숫자 같은 걸 대입하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좀 해석하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x에 1을 집어넣으면요, f0과 f2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 그렇죠? 자, x에 2를 집어넣으면 f-1과 f3이 같다는 거거든요. x에 3 집어넣으면 뭐 정수만 넣을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집어넣는다면 f-2와 f4가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f1-1과 f1 플러스 1 1에서 1 뺀 거랑 1에서 1 더한 게 값이 같다는 거고 함수가 얘는 1에서 2 뺀 거랑 1에서 2 더한 게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냐 이거죠.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우리는 2차 함수가 항상 대칭인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x축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본다면 다시 그려볼게요. 2차 함수를 그려본다면 포물선 모양으로 자, 우린 추계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추계 방정식을 기준으로 양쪽의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요 추계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지금 x는 1인 거예요. 그래서 1로부터 왼쪽으로 얼마 간 거랑 1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간 거 같은 크기만큼 같다면 함수값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x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에서 x만큼 양옆으로 벌어진 건 함수값이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즉 얘는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다. 추계 방정식하고 똑같은 표현은요. 꼭지점의 x좌표. 여기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가에서 알려주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 방정식이라고 씁시다. 네.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랑 다를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나를 보면요. 0하고 3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찾았더니 4고 최소값은 0이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가 1이 추계 방정식이라는 거 알았는데 함수가 만약에 지금 이제 최고차항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 이런 건데. 그쵸? 뭐 얼마나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A가 양수인 버전부터 먼저 한번 최고차항이 양수인 버전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 이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0을 좀 왼쪽에 그려볼게요. 0부터 3까지 여기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는 거냐면 지금 0일 때가 여기서부터 3일 때 값이면 이제 여기까지 보라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검은색이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이제 y축이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최대값이 요게 4, 최소값이 요게 0,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참수를 정확히 못 그리기 때문에 대충 그렸지만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자 요렇게 되면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달을 보면 이 그래프가 항상 1,-1을 지난 직선과 항상 만난다 그랬는데 1,-1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요걸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나야 되는데 지금 딱 이것만 그려도 얘랑 안 만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진짜로 1,0을 지난다고 쳐도 원래 그림처럼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인 버전은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수인 버전 A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A가 음수인 버전을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수 최고차항이 음수인 버전으로 위로 볼록인 버전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x축, 이거 y축이라면 x, y 이렇게 된다면 1에서 축의 방정식이 되는데 최대값이 0부터 3까지 그릴 거잖아요. 근데 최대값이 4면은 1일 때 꼭지점이 들어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부터 3까지만 그려보면.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요거 0이고 요 최대값이 4라고 했네요. 미안해요. 자, 최대값이 4. 그럼 1일 때가 가장 높겠죠. 이렇게 위로 볼록이니까. 그리고 3일 때가 가장 낮겠죠. 0일 때보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1에서 0은 한 칸 떨어졌고 3에서 1은 두 칸 떨어졌으니까 3이 더 많이 갔죠. 더 많이 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더 많이 떨어졌겠죠.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1일 때 이제 4, 3일 때요. 그래서 fx는 자 가나다를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게 진짜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 다 조건이 1,-1은 여기 있어요. 1,-1. 근데 이걸 지나는 모든 직선들이 다 요 이차함수랑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걸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다 이 하얀색 함수하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리든지. 그렇죠? 요 밑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린다고 해도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다 만날 수밖에 없다. 요런 그림이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x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을 만들어서 자 얘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어야 되죠. 축의 방정식이 1이니까. 그래서 식을 만들기를 최고차항 계수 모르고 꼭지점 x좌표 1이려면 이렇게 y좌표 모르고 이렇게인데 지금 보면 1일 때 4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4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b가 4여야 돼요. 지금 최대값이 4가 되려면 그쵸. 그리고 우린 요것도 알아요. 3일 때 0을 지난다. 최소값이 0이라는 조건 때문에 3일 때 0 지나거든요. 그럼 x에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다 하면은 x에 3 집어넣으면은 4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이다 하면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fx식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f4 구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f4는 x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해주고 9 플러스 4 하니까 마이너스 5가 f4의 값이 되겠습니다. 656번입니다. 이차 함수가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있는 것을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어봤어요. 자 가조건은 f-4가 0이다니까 바로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적고요. 나 조건이 알려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다. 자 모든 실수 x라고 했으니까 x가 어떤 게 들어가든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가장 크거나 같다. 즉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x에 1을 집어넣든 0을 집어넣든 5천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가장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은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걸 알 수 있겠죠. 최대값이 있는 이차 함수니까 이차 함수인데 최대값이 있으니까 아마 위로 볼록이 될 거고 요렇게 그쵸. 이런 그림에서도 꼭지점의 x좌표 요게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지 x에 뭘 집어넣어도 f-2가 가장 크거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함수값들이.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이 된다 이거예요. 다 최대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다 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은. 자 근데 f-4가 0 여기서 이제 쓰이는 거죠. f-4가 0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일 때 이제 0이다 함수값이.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아마. 자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 0이고 마이너스 2가 꼭지점에 x좌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참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왼쪽으로 두 칸 간 게 0까지 떨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것도 0까지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함수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지금 y축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 x축, y축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그림이다 이거예요. 자, 보기를 봅시다. 보기 기억 f0이 0이다. 요거 맞아요. 왜? 대칭성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두 칸 떨어진 거랑 마이너스 2에서 두 칸 떨어진 건 값이 같아야 되죠. 네,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이 그래프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하고 1 사이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갈까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 그리고 1이면 여기. 그러면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는 거거든요. 이걸 쭉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때의 최소값은 f1이다 그랬는데 1일 때 값이 제일 작죠. 이게 위로 볼록이고 오른쪽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소값은 f1이다. 요게 맞다 이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이제 풀려면은 저기서 말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림을 좀 다시 빨리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4부터 해가지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고 이제 0,0을 지는 이거. 얘가 선생님 포물선을 그렸는데 포물선은 인식을 못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랬을 때 디귿이 말하는 게 뭔지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실수 P에 대해서 P부터 P 플러스 2까지. 그럼 이거는 길이가 2짜리 구간을 얘기하죠. P부터 P 플러스 2면. 예를 들어 P가 1이면 1부터 3까지, P가 2면 2부터 4까지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자, 구간이 2짜리인 범위로 자른다면 그때의 최소값을 GP라고 하면, 구간이 2짜리로 구간을 항상 잘랐을 때 그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면 GP의 최대값이 1이 될 때 f-2는 3분의 4다. 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한번 P에다 적당한 숫자를 넣으면서 일단은 이해를 해봅시다. 얘가 말하는 게 뭔지. 자, P에 조금 큰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1 같은 거 집어넣었다고 쳐보세요. 여기다가. 자, 1을 집어넣으면요. 1부터 x가 3 사이에서, 요 그래프에서 치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면 1부터 3이면 이제 1이면 여기고 3이면 여기면, 그래프를 조금 연장시켜 볼게요. 이렇게. 요 부분에서 1부터 3까지. 요 부분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요거죠, 요거. 그쵸? 요거 G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P를 이제 조금 바꿔볼까요? P가 0이라고 해볼까요? 한번? P가 0이라고 하면 이건 0부터 2까지예요. 0부터 2까지면 그래프가 이때는 뭘 보라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2면 이제 여기니까 요렇게 이 부분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요거죠. 요거. 이해가나요? 그래서 구간이 2짜리를 잘랐을 때 거기서 최소값을 우리가 GP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GP는 이제 어떤 구간을 2씩 잘랐을 때의 최소값에 해당하는데 그 값이 가장 크면 1이 됐네요. 가장 크면 1. 자, 그러면 그 값이 언제 가장 클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구간을 2로 잘랐을 때 최소값이 가장 크려면 내가 구간 2 자른 거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언제 크겠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간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구간을 이제 왼쪽으로 더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씩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이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치면 구간 2짜리를, 그때 최소값은 요거예요. 요거. 그쵸? 그러니까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최소값이 올라오죠. 점점.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가 이제 가장 클 거냐? 자, 언제가 가장 크냐면 요 마이너스 2 있잖아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1씩 벌어진 구간, 요렇게 1, 요렇게 1 해서 구간을 요렇게 잡을 때, 여기 1, 여기 1 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형광색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여기 대칭이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한데, 요렇게 했을 때는 최소값이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 이제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일 때가 같거든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씩 잡아서 구간을 2를 잡아버리면 요때 최소값은 요거거든요. 요게 선생님이 말하는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간을 조금만 옆으로, 여기서 구간을 조금만 옆으로 가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을 잡아버리면 최소값이 이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 초록색의 최소값보다 더 낮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최대값이 1인 걸 찾고 싶으면 이제 내가 구간을 정했을 때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가장 크려면 마이너스 2, 제일 높은 값에서 양쪽으로 1씩만 벌어져야지만 제일 조금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이 초록색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 최대값이 1이라는 건 요 값이 이제 1이라는 거죠. 최소값이 1이다. 이게 1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fx를. 자, fx라는 건 요걸로 합시다. 자, y는 자,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4랑 0이거든요. 그러면은 x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썼는데 우린 지나는 점 하나를 알아요.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1 아니면 마이너스 3일 때 1 요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아, 그래서 함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때 f-2는 3분의 4다 그랬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이건 3분의 4가 나오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간을 2씩 해가지고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최소값이 가장 크려면 이제 요 꼭지점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지 이제 제일 낮은 점이 높다 이거예요.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래서 5번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7번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다음을 답하시오. 1번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x축과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자, x축과 만나려면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y에 0을 대입하면 이 값이 0일 때가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x축과 만나야 된다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때 이거의 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점은 이렇게 되네요. 이게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지 이제 만나는 점이 하나든 두 개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 1보다 a가 작거나 같다. 그래서 1번 답은 이제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죠. 이제 아래로 볼록만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는 크다. 그렇죠? 1보다 작거나 같지만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간을 써줄 수 있겠죠. 자, 2번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축의 방정식은 a로 묶어서 요거 최고차항 a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1 x. 자, 천천히 해볼까요?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 니은이요. 요거 기억했고.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1x. 자, 요거의 반의 제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필요한 거. 요거의 반이면 2a분의 1이잖아요. 그거의 제곱을 더하고 한 번 그냥 더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있으면 반드시 한 번 빼야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에 요 세 개를 선생님이 x 마이너스 2a분의 1의 제곱으로 묶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요거는 밖으로 나가야 되죠. 계산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1인데 a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4a분의 1 나가고 4분의 1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 방정식이죠. 꼭지점의 x좌표는 2a분의 1이죠. 그래서 추계 방정식은 x는 2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번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했는데 요거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꼭지점이 2a분의 1, 마이너스 4a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뭐 꼭지점의 y좌표가 좀 복잡한데 자 우리는 요 꼭지점의 x좌표 요게 2a분의 1이잖아요. 요게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최소값이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자 근데 a의 범위를 1번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a분의 1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a분의 1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걸 찾기 위해서 먼저 가져올 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있죠. 자 그러면 a분의 1의 범위를 알고 싶잖아. a분의 1. a분의 1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양변을 a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게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선생님이 a로 나눴으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죠. 근데 a는 양수. 그쵸? 때문에 부동 안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걸 수 있어요. 즉 a분의 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2a분의 1은 여기다 분모의 2를 하나씩 곱해주면 2분의 1보다 2a분의 1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할 수 있죠. 즉 꼭지점에서 x좌표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a분의 1이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이고 좀 미안해요. 거꾸로 그렸네요.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그림이죠. 이렇게 되는 그림. 근데 0부터 1까지만 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림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x가 0일 때 값이죠. x에 0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4분의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고요.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최대값은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a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a 플러스 4분의 5 여기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나와요. a라는 미지수가 이제 섞여서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658번 풀어보겠습니다. fx는 자 함수인데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이제 정체를 파악할 때 그림 같은 걸 그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좀 따로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본다면 fx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그림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0보다 작은 쪽 여기에서는 x 플러스 4예요. x 플러스 4는 1차 함수고 기울기가 1 y절편이 4니까 대략 그리면 0보다 큰데 작은 데까지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꼭 y절편이 4 x절편은 마이너스 4겠죠. 자 그러면서 x가 0 전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요. 우리 마치 부등호 수직선을 표시할 때 그 점이 안 들어가면 구멍 뚫어서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함수도 0일 때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은 요걸 그릴 거예요. 요 이차함수. 근데 얘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을 좀 더 왼쪽에 쓸까요? 3, 마이너스 5 여기라고 치면요. 이게 꼭지점이네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자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0인 순간 그 경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x에 0 집어넣으면 y가 얼마죠? 4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4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여기서 최소를 찍고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fx의 그림을 그려라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1차 함수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 이렇게 fx는 정체가 이거예요. 이걸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hx를 조사를 해야 돼요. hx. 근데 hx는 fx라는 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럼 우리가 보통 이걸 치환을 하죠. 다른 문자로. 그래서 t라고 한번 해봅시다. fx를 t.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선생님은 fx를 t라고 놨어요. 치환한 건 꼭 옆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의 최대값 언제 가지냐 뭐 이런 얘기니까 꼭지점 찾아야 되겠죠. 꼭지점 찾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 그림을 일단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 얘는 t가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꼭지점이고 그림 다시 그릴게요. 네.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이제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제 요렇게 최고차항 양수니까 요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범위를 x의 범위를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fx의 범위를 찾아야 돼. fx가 t니까 t의 범위를 찾는 건 fx의 범위를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부터 2일 때 여기에서 f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3부터 2 마이너스 3은 여기고요. 2는 여기예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2인 순간까지 요 그림만 보고 지금 fx 즉 t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높은 값은 이미 우리 눈에 보여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 fx라는 거 선생님이 t라고 이제 치환을 했죠. 요거는 최대값이 4예요 지금. 근데 최소값은 이제 선생님 그림상으로는 마이너스 3일 때보다 2일 때가 더 작죠. 그러니까 x에 2 집어넣은 값이 이제 최소일 텐데 그거는 그림을 굴곡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이너스 3일 때의 값하고 2일 때의 값 두 개를 구해서 둘 중에 작은 거를 최소로 쓰면 돼요. 얼마나 내려갔을지 모르니까 양쪽이. 근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게 1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요 밑에 함수 요거.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2 플러스 4라서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쪽이 더 작죠. 그러니까 fx t라고 치환한 거 선생님이 t라고 치환한 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다.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t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로 이 함수를 쪼갠다면 마이너스 4면 여기쯤이겠죠. 4면 여기쯤이고 x축 이렇게 하면 4면 여기쯤.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이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최소값은 요거죠. 최대값은 요거죠.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 이제 t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를 t에 집어넣으면요. 뭐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돼요. 집어넣으면 23이 나오네요. 23.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냐 물어봐요. t 입장에선 마이너스 4인데 t가 아니라 x가 얼마냐를 물어보거든요. 최대값은 나왔어요. 근데 x가 얼마냐를 물어보면 자 t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t가 마이너스 4인 거는 요거 오른쪽에서 보면 t가 마이너스 4인 거는 x가 2일 때죠. 요게 x고 요게 t니까. 그래서 x 입장에선 2일 때 x가 2면은 t가 마이너스 4 fx가 마이너스 4고 그때 최소값 23을 갖는다. 그래서 x 입장에선 x가 2일 때로 되는 거죠. x가 2일 때 최대값 23. 최대값에서 k를 빼라고 그랬네요. 23에서 2를 빼면 21이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65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하고 c라고 하자. 자, p라는 점은요. a, b인데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a에서부터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c까지 가는 요 위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한대요. p를 a, b를 a부터 시작해서 c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p라는 점은. 그때 요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p라는 점은 요 2차 함수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입하면 맞아야 되겠죠. 자, a, b를 대입하면요.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 더하기 3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요 두 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니까 b 자리에 요걸 대입하면 a에 대한 2차 함수 모양으로 식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b는 사라지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a, b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b를 소거해서 a에 대한 2차 함수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x가 1일 때 y가 4 x가 1일 때 y가 4 이쯤이라고 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범위가 있을 텐데 자 지금 요 P라는 점은 A부터 해서 C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B가 없고 A가 있죠. 요 그림에서. 그래서 요 그래프 상에서 범위를 찾기 위해서 A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A는 이제 P의 X좌표잖아요. X좌표는 A에서 C까지 움직인다는 건 여기서 X좌표는 0이죠. 0부터 A는 그러니까 0부터 가는 거예요. 0부터 해서 C까지 갈 건데 C는 이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얘랑 0이 같다 해보면 x-1, x-2는 0 나와서 사실 이제 b가 1인 거고 c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x좌표가 0부터 요 c까지 움직이면 2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a의 범위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2차 함수에서 범위를 찾을 때 a는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요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0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그러면 최소값은 1일 때 값이죠. 요거 4 꼭지점이다 보니까 구했어요 이미. 자 그리고 최대값은 a가 3일 때요. 3 a에 3 집어넣으면요 2의 제곱 더하기 4니까 4 더하기 4는 8 4가 최소 8이 최대 아이고 미안해요. 실수했네요. A가 2까지죠. 2까지인데 선생님이 3까지를 했네요. 미안해요.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2일 때 값이랑 0일 때 값은 같거든요. 어차피 1에서 1, 한 칸 떨어진 거니까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x에 0을 대입합시다. 0 대입하면 a에 0 대입하면 5가 최대값이죠. 5가 최대값.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 9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0부터 2까지라서 a가 3이 아니라 2까지 해야 돼요. 660번입니다. 3x 플러스 4y는 8 그리고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루트 17 플러스 3x xy가 양의 실수여야지만 저 루트 안에가 양수라서 실수 조건에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실수를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랬을 때 저거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제곱한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곱을 해보면 자 곱셈 공식에 의하면 앞에 거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건데 둘이 곱한 걸 이제 한꺼번에 루트 안에서 써보면 양수니까 저 루트 안에가 양수일 땐 둘이 그냥 합치면 되죠. 우리 여러분이 허수 배웠으니까 허수에서 보면 요게 음수고 요게 음수면 둘이 합칠 때 마이너스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11 플러스 4y. 요게 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 제곱이랑 루트 없어질 때 그냥 나오면 돼요. 양수라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랑 얘는 더할 수 있으니까 더해서 쓰면요. 28 플러스 3x 플러스 4y. 이렇게 되고 2의 루트 17 플러스 3x 11 플러스 4y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3x 플러스 4y는 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게 8이라는 소리죠. 8로 바꿉시다 얘는. 그래서 28 더하기 8이니까 36 더하기 2 루트 자 요 루트 안에가 중요한데요. 자 3x 플러스 4y는 8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번에도 여기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소거할 수가 있어요. 자 y를 소거해 볼게요. 자 17 플러스 3x는 그대로 두고요. 11 플러스 4y 대신에 4y는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y를 소거하고 x로만 표현하려고 그래요. 지금 36 플러스 2 루트. 자, 여기 뒤에 계산하면 10이라고 8 더하면 19죠. 19로 해서 요거를 전개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까지 만들었어요. 전개하면 2차식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3분의 1의 제곱, 여기 계산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플러스 324가 나와요. 자, 그러면 x는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보다 큰 거거든요. 0보다 클 때 요거 요 루트 안에 요거 2차 함수죠. 이거의 최대값은 324. 그쵸? 꼭지점에서 y좌표. 요게 이제 최대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은 36 더하기 2 루트 요 x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말은. 그래서 x가 3분의 1일 때 최대값 324를 가지니까 2 루트 324. 요게 최대다 이 말이에요. x가 3분의 1일 때 요게 최대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6 더하기 2 루트 얘가 뭐의 제곱이냐면요. 18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36 더하기 2 곱하기 18의 제곱 루트 밖으로 나오면 18로 나오니까 36 더하기 36해서 72가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최대 최소 구할 때는 항상 x, y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자, x가 얼마일 때 가져요? 3분의 1일 때. x가 3분의 1이면요. 여기에 3분의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4y가 8이니까 y 입장에서는 얼마일 때요? 4분의 7일 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꼭 같이 찾아주세요. 최대값 문제 나오면. 자, 답은 72예요. 661번입니다. 각 A가 90도고 A, B 길이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라는 거죠. 이등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잡은 도형이 어떻게 잡은 건지 알겠죠? 변 AB에서 한 점 잡아서 이쪽에 수선의 발 내리고요. 요 평행하게, 요거는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여기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물어보죠. 여기 생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평행하게 한쪽을 평행하게 잡은 거니까. 자, 사다리꼴 넓이는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밑변, 높이, 아랫변 요거를 하나씩 구해준다면, 자, 선생님은 BQ 요거를 한번 X라고 해볼게요. 여기 필요할지 모르겠네. X라고 해봅시다. X라고 하면은, 자, 직각 이등변인데 우리가 여기 이 삼각형 보면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은 서로 닮음이에요. 왜냐,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은 같죠. 그리고 이 각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RHA 합동이라고 하죠. 합동 조건에서는 이제 각이 두 개가 같을 때. 근데 닮음 조건에서는 이제 AA 닮음, 삼각형의 닮음 생각하면 AA 닮음인 거예요. 두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자, 닮음인데 이게 6 이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예요. 이등변이니까. 그죠? 네, 여기가 x.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지워볼까요? 여기가 x면 여기는 루트 2의 x예요. 1대1 대 루트 2죠. 직각 이등변은. 이렇게. 그럼 여기 AP 길이는요. 6에서 루트 2x를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 AP 길이는. 자, 그럼 PR 길이도 쓸 수 있는데 PR은 여기 1대1 대 루트 2잖아요. 여기도 직각 이등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6 루트 2 마이너스 2x 루트 2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윗변 구했어요. 높이 구했고 아랫변 요거 구하면 돼요. 아랫변 요거. 아랫변 요거는 사실 요 아래에서 여기 밑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길이가 x였던 게 대칭으로 여기도 x거든요. 그러면 여기 6 루트 2 마이너스 2x고 여기 x니까 더하면 6 루트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랫변.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2분의 1에 윗변 6 루트 2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랫변 6 루트 2 마이너스 x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2분의 1. 요게 이제 넓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이거 정리하면요. 2분의 1 x 2분의 x. 자, 그리고 저 더하기 하면요. 12 루트 2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6 루트 2 x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면요 완전 제곱식 이제 만들어서 풀어야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4 루트 2 x라는 거 알겠나요? 곱했을 때 6 루트 2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 루트 2 x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더해야 돼요? 반의 제곱을 더해야 돼요. 1창의 계수에 반이면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하면 8 하나 더하고 8을 하나 빼죠. 마이너스 2분의 3에 앞에 3개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곱해서 나가면 12로 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x가 얼마일 때 2 루트 2일 때 최대값 얼마 12를 갖는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요 x의 범위가 문제에 만족하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2 루트 2가 이 범위 안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범위에 되는지 보면요. x는 요 길이니까 일단 양수여야 되겠죠. 요 길이니까. 그래서 x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제일 작은 길이가 x 껴서 제일 작은 길이가 아마 요거일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2 루트 2. 6 마이너스 2 루트 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6 마이너스 루트 2x. 요게 0보다 크다.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뭐 네, 요거. 그래서 루트 2x 저쪽으로 넘어가면 6이 루트 2x보다 크다. 루트 2로 나누면 여기가 3 루트 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 루트 2는 요 안에 있죠. 그러니까 x가 0보다는 크고 3 루트 2보다 작다니까 x 2 루트 2는 요 안에 있으니까 최대값은 요걸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는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6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발사대에서 물로켓을 쏘아 올렸더니 이차함수 그래프를 날리면 이차함수 모양을 따라서 저렇게 움직인다. 자, 물로켓이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를 구해라. 요 높이, 최고 높이는 요 높이, 요게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문제도 좌표 평면을 도입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지면 있죠? 지면을 x축으로 보고요. 여기를 y축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네. 이렇게 봤을 때 요 이차함수식을 쓸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가 10인 거면은 여기 길이는 20이죠. 그렇죠? 그러면 요 좌표는 x축하고 만나는 이 좌표는 20,0이에요. 그리고 꼭지점은 여기 있죠. y축에.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y축이라는 거잖아요. x는요. 자, 그러면 꼭 그 x축하고 만나는 점이 20,0이면 이게 왼쪽에서도 그려졌다면 x축하고 만나는 요 반대편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20,0이겠죠. 그러면 요 물로켓이 이제 가는 이 곡선 2차 함수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x축하고 20하고 마이너스 20에서 만나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x 마이너스 20 곱하기 x 플러스 20 요게 이제 요 2차 함수의 정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최고창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지나는 점 하나가 필요하죠. 요거 있죠. 요거. 자, 우리가 좌표평면 설정한 걸로 보면 x축으로 왼쪽으로 10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0,2를 지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2는 a 곱하기 마이너스 30 곱하기 10이니까 a가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300이거든요. 그걸 저쪽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50분의 1이에요. a는. 그렇죠? 그래서 저 식이 y는 마이너스 150분의 1 x 마이너스 20 그리고 x 플러스 20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150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400이라서 플러스 150분의 40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50분의 1 x 제곱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돼요. 그때 우리 요 최고 높이 즉 꼭지점에서의 y좌표 즉 이게 y축이니까 y축하고 만나는 점 찾고 싶죠. 꼭지점에서의 y좌표 그건 얼마예요? 요거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 다니는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